수명, 청양고추 바이브, 우주해적. 이게 다 한 세계관에서 나온 거라고요? 데뷔 이래로 지금까지 세계관의 1024% 가몰입하고 있는 오늘의 분석 아티스트 에이티즈입니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전부 알려줄게. 다만세의 세계관 요점 정리. 청춘의 열변 끝, 운명처럼 Z차원으로 향한 8소년들. Z차원에서의 항해 중 잃어버린 여상을 구출하기 위해 찾아간 오래된 미술관에는 또 다른 여정이 소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여정은 여상이를 유리 감옥에서 꺼내주기도 전 환각연기에 취해 빠져버린 소년들의 꿈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요. 하지만 기억의 파편이 잔재된 꿈속 여정의 끝, 소년들은 비로소 앤서인 진정한 나를 되찾고 꿈속을 빠져나옵니다. 열병을 알았기에, 열망을 되찾았기에 소년들은 진정한 Z차원, 더월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 2편의 피버 트레저 시리즈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석해 두었으니 3편을 보시기 전에 꼭 먼저 보고 와주세요. 본격적으로 더월드 시리즈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에도 아주 간단한 사전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번 편은 세계관 본편, 확장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계관 본편에서는 더월드 시리즈 속 부클릿과 뮤비 속 이야기들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세계관 확장편은 에이티즈 세계관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싶은 티니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에이티즈 세계관이 평행세계와 루프물로 구성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가설부터 목격자의 이야기인 할라지아 해석, 골든아워 시리즈에서 이어질 이야기에 관한 궁예까지 다양하게 담아보았습니다. 에이티즈 콘텐츠를 탈탈 털어 준비한 편인 만큼 끝까지 따라와 주실 거죠? 참고로 부클릿은 트레저 시리즈를 제외한 모든 한국판 실물 앨범들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품 중 하나로 세계관 스토리가 소설체로 적혀있는 책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계관 해석 시작합니다. 다만세의 세계관 해석은 정답이 아니므로 새로운 해석이나 추가 해석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같이 토론해보면 좋을 포인트들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월드 편이 마무리된 후 Q&A 영상으로 엮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 통제되어 행복도 슬픔도 느낄 수 없는 곳. 텅 빈 눈동자의 사람들이 기계와 같이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가는 이곳은 Z차원입니다. 사이버펑크에서 묘사되는 Z세계 역시 모두가 잠들어 있는 거짓들의 향연입니다. 꿈도 사랑도 사라진 무채색 도시 속의 사람들은 그 어느 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듯 일상을 보냅니다. 여느 때와 같이 광장과 거리, 학교, 건물에는 Z의 완전한 세계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완전하기에 우리의 세계는 안전합니다. 작은 오차는 곧 균열이고 균열은 곧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내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흘러나오는 음악에 Z의 목소리가 묻히며 사람들이 끼고 있던 이니어 칩의 노란 빛이 약해집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의 얼굴에 비치는 감정, 당혹. 당신은 스스로를 언제나 의심하십시오. 사람들은 검은 페도라를 쓴 소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을 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이름을 내뱉습니다. 에이티즈. 이곳에서 에이티즈는 춤, 음악, 예술을 통해 획일화된 쳇바퀴처럼 사는 사람들을 깨우고 억압받던 이들에게 자유를 되돌려주기 위한 혁명을 이어가고 있던 것이었죠. 광장과 거리, 학교, 건물 곳곳에서 나타난 에이티즈는 이내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동시에 검은 해적단은 하늘에서 전단지를 뿌리고 땅에서는 차단기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몸에 박힌 칩에 기계를 대자 몰려오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 그로 인해 혼돈과 공포에 빠진 사람들과 그들을 동요시킬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 에이티즈. 여기에 그런 소년들을 쫓는 안드로이드 가디언까지. 아수라장 속 크로머를 이용해 사라진 에이티즈가 떠난 곳에는 혼란만이 남습니다. 그때 누군가 바닥에 떨어진 차단기를 주워듭니다. 한편 크로머를 통해 돌아온 지하 벙커에서는 에이티즈와 검은 해적단이 게릴라전 성공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게릴라전의 성공 비결은 단연 레프트아이가 만든 차단기. 이는 사람들을 통제 링크에서 차단하고 이후 검은 해적단이 사용하는 블랙 링크로 연결해 주는데요. 다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는 건 통제를 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까지야. 그 다음은 개인의 의지에 맡기는 거지. 빼앗긴 감정을 되찾는 순간 처음으로 마주한 공포와 혼란을 스스로 극복하기로 결정했을 때, 즉 스스로 의지를 갖게 되었을 때에야 자연스럽게 블랙링크에 접속되고 검은 해적단들이 그들에게 접촉합니다. 감정을 되찾고 난 후 정부 쪽에 서는 것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그 사람의 선택임을 존중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첫 게릴라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에이티즈는 거듭 비슷한 형태의 게릴라전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정부의 압력 역시 점점 강화되며 감정을 되찾은 이들마저 다시 통제되거나 가디언들의 벙커로 연행당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더 이상 게릴라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실감하는 에이티즈와 검은 해적단. 이제 그들은 가능한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자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울을 설치하고 창문을 가린 막을 제거하기로 한 첫 번째 목표 지점. 바로 이 시대 최고의 학교라고 불리는 프레스티지 아카데미입니다. 검은 해적단의 지하 벙커 안에 울리는 비상신호, CCTV에 포착된 울고 있는 어린아이. 얼마 전 등교 중에 에이티즈와 검은 해적단의 퍼포먼스를 처음으로 보고 차단기를 통해 통제에서 벗어났다고 밝히는 아이. 그가 처음으로 감정을 깨닫고 바라본 학교와 이 세계는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형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으나 형은 아이를 가디언에게 신고하려 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과정을 겪고 나면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란 생각에 아이는 형의 집에 차단기를 가져다 댑니다. 그러나 감정을 깨달은 형은 아이를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Z차원의 40년간의 필수 교육과정의 끝, 졸업시험만을 앞두고 있던 차에 감정을 느낀다는 이유로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불량품으로 판정되어 가디언즈 아일랜드에 끌려가기 때문이었죠. 그리하여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형이 끌려갈까 두려워진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아이의 형을 구해야 할지, 기존의 목표 지점이었던 프레스티지 아카데미로 향해야 할지, 한참 머릿속이 복잡해지던 에이티즈를 미소 짓게 만드는 사실. 아이는 프레스티지 아카데미 학생이었습니다. 어쩐지 생경한 모양새의 에이티즈. 그들은 각자 구석구석에 숨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야의 무법자가 된 듯한 홍준과 민기, 거리의 파이터와 그의 서포터가 된 산과 우영, 경찰 신문을 숨긴 채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윤호와 종호까지. 그런 그들에게 도착한 블루버드 딜리버리의 메시지. 바이크 부대를 이끄는 연락책 여상과 성화를 마지막으로 프레스티지 아카데미 습격을 위한 에이티즈의 언더커버 활동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매끄러운 표면을 자랑하는 벽이 흡사 우주선 같은 모습을 자랑하는 프레스티지 아카데미.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요새와 같은 이곳은 Z세계의 최우수 인재들을 위한 명문학교입니다. 생후 6개월 이내 진행되는 검사로 입학 자격을 갖게 되는 아이들은 곧 입학시험을 통해 5가지의 계급으로 분류되어 교육받고 졸업 후 사회 곳곳에 효율적으로 배치됩니다. 다시 말해 프레스티지 아카데미는 미래의 지배 계층을 양성하여 Z차원의 시스템을 지탱하는 상징적 공간이었죠. 아이가 찾아오기 전 에이티즈가 이곳을 목표로 설정한 건 역시 Z차원의 뿌리부터 뒤흔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프레스티지 아카데미 잠입작전. 뮤비에서는 이들의 고트한 승리를 상징하는 듯한 불타는 프레스티지를 보여주며 끝이 나는데요. 부클릿은 그 과정을 보다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클릿의 내용입니다. 그간의 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잠입에 성공한 에이티즈. 여상과 성화는 구석진 화장실에서 아이의 형과 접촉하는 데 성공합니다. 감정으로 인한 혼돈과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며 아이의 형을 위로하고 설득하는 그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던 이때 프레스티지 아카데미의 선도부 썬더가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썬더의 단체장인 여학생을 본 성화가 크게 동요하고 맙니다. 이전에 성화의 삶을 바꾸어준 A차원의 비프리팔치 소녀와 동일한 얼굴이었기 때문이었죠. 썬더의 등장으로 당황한 아이의 형과 동요한 성화 사이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한 썬더.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 여상의 기지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간신히 한 고비를 넘겼으나 학교 내부에서 혁명을 준비하던 소년들은 이윽고 형이 사라졌음을 알아차립니다.
곧바로 꼭대기층에 위태롭게 선 그를 발견하고 구하러 가는 우영과 윤호. 그리고 아래에서 그 모습을 그의 동생은 모두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연신 형을 외치는 아이의 목소리에 가디언들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위험해진 동생을 보고 다급해진 마음에 아이의 형은 발을 헛디디고 결국 옥상에서 추락하고 맙니다. 그 순간 크로머를 돌린 윤호가 그를 구해내지만 이로 인해 혁명 시작도 전에 정체를 들켜버리고 마는 에이티즈. 그렇게 에이티즈와 검은 해적단의 퍼포먼스가 시작됩니다. 천막으로 가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 형형색색의 그래피티가 드러나고 감정이 없는 사람들 위로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차단기를 사용한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에 감탄할 무렵 빛을 머금은 공이 어둠을 가릅니다. 곧 빛에 반사된 벽이 거울처럼 변하자 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고 각성하기 시작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붙잡으려는 가디언들. 혼란 사이로 에이티즈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선보이는 춤과 노래에 마침내 사람들은 잃었던 감정을 모두 되찾아갑니다. 그러나 이때 가디언에 의해 아이가 인질로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썬더의 수장인 여학생을 따라 사라지는 성화. 애타게 아이와 성화를 부르는 여상의 목소리를 끝으로 아울로 챕터가 끝납니다. 프레스티지 아카데미 잠입 작전 이후 Z 차원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검은 해적단의 이야기가 퍼져나가며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세력과 시스템을 유지하는 세력 사이 긴장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감정 유발자들을 향한 통제와 검열이 강해질수록 세상을 바꾸려는 그들의 의지 역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Z 차원의 서서히 균열이 시작된 이 시점에서 검은 해적단의 벙커에 모여있는 에이티즈는 사라졌던 성화에게 질문 세례를 퍼붓는 중입니다. 이어지는 성화의 말은 바로 아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성화는 썬더의 정체와 아이 구출 계획을 전달합니다. 썬더는 사실 Z의 은신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엘리트 레지스탕스 집단으로 썬더의 수장인 비프리 소녀로부터 아이의 위치와 구출 방법을 전달받았다는 것이었죠. 확신할 수 없지만 소년들은 아이를 구하기 위해 그 말을 믿어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의 다음 목표는 아이가 있다는 페인장입니다. 감정을 가진 이들과 신체가 손상된 이들이 불량품으로 판정되어 용광로에 던져지는 페인장. 이곳에 갇혀있는 아이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에이티즈는 다시 둘로 나뉩니다. 홍중, 윤호, 여상, 종호는 페인장에서 가디언과의 격투를 담당하고 성화, 민기, 산, 우영이 크로마를 활용하여 사람들을 검은 해적단의 벙커로 이송하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썬더를 믿은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을까? 계획은 크게 틀어지고 맙니다. 예상과 달리 전원 무장을 한 가디언에 페인장에 있던 소년들은 전원 포위되고 구출하려던 아이마저 헤드 가디언의 손에 인질로 잡히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극기로 붙여진 검은 해적단 벙커의 위치가 노출되며 벙커에까지 가디언들이 들이닥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이때 파직하는 소리와 함께 가디언들이 일제히 쓰러집니다. 고개를 든 소년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가면인들. 그중 한 명이 다가오더니 사람들을 피신시킬 것이란 말과 함께 접선 위치가 적힌 쪽지를 남깁니다. 갑자기 나타나 그들을 돕는 가면인들을 믿어보기로 한 소년들은 그들에게 뒷일을 맡긴 채 크로머를 돌려 페인장으로 이동합니다. 공경에 처해 있을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페인장의 소년들이 포위당한 결정적인 순간 벙커에 있던 소년들이 등장하여 가디언들의 무기를 모두 용광로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듯 인질로 잡고 있던 아이의 목숨을 위협하는 헤드 가디언. 아이를 구하기 위해 소년들은 다시 포박당하길 선택합니다. 크로머까지 뺏겨버린 절망적인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아이의 형입니다. 벙커에서부터 소년들을 따라온 그가 비밀리에 잭나이프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소년들이 밧줄을 푸는 동안 아이와 헤드 가디언 사이 수상한 대화가 오갑니다. 그렇습니다. 배신자는 아이였습니다. 검은 해적단의 연락을 기다리는 사이 형이 페인 처분을 당할까 불안함에 못 이겨 페인장으로 숨어든 아이가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헤드 가디언과 거래를 한 것입니다. 벙커의 위치를 알려주는 대신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받기로 말이죠. 배신감을 느끼는 형과 에이티즈. 그러나 그들은 아이에게 선택을 바로잡을 기회를 줍니다. 이에 아이가 소년들에게로 걸음을 옮기는 순간 가디언들이 형에게로 다가갑니다.
이를 눈치챈 여상이 가디언의 발을 걸며 혼란을 유발하고 아이의 형이 동생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형제의 손이 닿기 직전 아이의 뒷덜미를 붙잡은 헤드 가디언이 아이의 형을 처형장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이를 본 아이도 형을 따라 처형장에 뛰어들고 마는데요. 형제를 구하려 크로머를 움직인 민기. 그러나 그는 짧은 순간 둘 중 누구를 살릴지 선택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이의 형의 하반신이 용광로에 빨려 들어가자 처참한 마음으로 민기는 아이만을 구해냅니다. 이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을 쏟으며 형이 사라진 용광로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 사이 헤드 가디언이 크로머를 들고 있는 홍중을 노리며 달려듭니다. 그를 본 아이의 얼굴에 결연한 빛이 스칩니다. 다음 순간 헤드 가디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간 아이는 그를 안고 용광로로 뛰어듭니다. 찰나에 아이의 얼굴을 바라본 홍중. 아이가 홍중에게 남긴 말은 미안해요였습니다. 한편 도심 안으로 들어가는 검문소 앞에 멈춰선 버스. 버스에는 폐인장에 구조된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를 운전한 이는 바로 썬더. 검문할 필요도 없이 신원 보증이 가능한 그들이 바로 검은 해적단의 든든한 조력자, 가면인들이었죠. 더욱 시간이 흘러 썬더 본고지 앞 정원에는 폐인장에서 잃은 두 소년을 닮은 나무와 희생된 해적 단원들의 이름이 달린 꽃과 나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에이티즈와 사람들의 머리 위로 별을 닮은 반딧불이가 반짝입니다. 이어지는 썬더 리더와 성화의 대화에서 그녀는 자신의 첫 각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거리에서 노래하는 그라임즈 남매를 우연히 만난 어느 날 아름다움을 처음 느끼곤 자신에게 감정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고 싶어 썬더를 만들어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A세계에서 춤추는 소녀를 보고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던 성화. 그리고 Z 차원에서 노래하는 그라임즈 남매를 보고 썬더로서의 삶을 결정한 소녀. 마지막으로 바다 위 춤추는 그라임즈 남매를 보고 해적이 되기로 결심한 민기까지. 어딘가 닮아있지 않나요? 성화 역시 두 세계가 무언가 연결된 세상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곧 자신들과 뜻이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얻는 성화와 썬더의 리더. 그리고 그녀가 졸업 이후 Z의 의전 관리직으로 임명받아 마침내 Z와 대면하는 모습으로 부클릿은 끝이 납니다. 미친 폼의 뮤비는 부클릿으로부터도 더 시간이 흘러 거세어진 투쟁의 끝, 혁명의 완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보여요. 앨범의 컨셉 포토와 활동 당시 자체 콘텐츠의 이름마저 최후의 만찬이었다는 점 역시 이를 유추하게 합니다. 소년들의 마지막 작전은 에이티즈의 또 다른 항해를 위한 해적선 홀로그램을 Z차원의 하늘에 구현하는 것. 이를 위해 4팀으로 나뉜 에이티즈의 역할은 뮤비 트레일러와 뮤비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윤호와 우영은 홀로그램을 만드는 엔지니어, 성화와 사는 사람들 앞에서 자유를 노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홍준과 여상은 자유롭고 거친 갱스터가 되어 그래피티로 혁명을 그리고 거리를 누빕니다. 마지막으로 민기와 종우는 모의 간부들의 공간인 라운지에 침입해 그들과 총격전을 벌입니다. 몸을 사리지 않은 투쟁의 결과 Z차원의 하늘 위 그들의 해적선이 새로운 항해를 시작합니다. 기쁨을 자축하며 승리의 군무 타임을 갖는 제복티즈의 모습으로 마지막 혁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뮤비 초반 초승달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에이티즈의 뒤로 떠오른 붉은 보름달은 혁명 동안 흐른 시간을 가늠하게 합니다. 관련 보도 자료에서 붉은 보름달이 체제 전복을 뜻한다고 밝힌 것을 생각해보면 이들의 마지막 전투가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다음 장면들은 아직 에이티즈 세계관이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깨진 크로머라 어쩐지 불길하지 않나요? 크로머가 차원 이동의 매개인 만큼 깨진 크로머로 인해 에이티즈가 또다시 차원 이동을 할 것이라 보이는데요. 그 증거는 더 월드 에피소드 파이널 윌 트랙리스트 프리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크레센트 파트 2를 기점으로 Z 차원이었던 배경은 미지의 차원을 의미하는 듯한 배경으로 바뀌며 다시 꿈날을 지나며 A 차원의 아지트로 변화됩니다. 소년들은 과연 어디 있는 걸까요? 계속해서 자유에 관한 화두를 던진 더월드 시리즈. 무브먼트에서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형태의 자유를
아울러에서 정해진 틀을 벗어나는 형태의 자유, 마지막 윌에서는 개인의 의지를 존중하는 형태의 자유를 보여줍니다. 에이티즈의 혁명이 다른 혁명과 다른 점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세계관은 자유의 궁극적인 의미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과 이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는 의지에 달려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릴라 티저 속 레프트 아이의 말이나 미친 폼 티저 속 감정을 되찾은 소녀가 홍중이 내는 손을 지나쳐가는 장면 역시 억압에서 풀려나지 않을 자유 또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다른 이들은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이를 통해 볼 때 더월드 시리즈는 선택은 스스로의 몫이며 자유와 행복 역시 자신만의 길을 따라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말하려는 것 같아요. 피버와 트레저 시리즈에서도 말했듯 결국 답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요. 트레저 시리즈에서 찾은 열망으로 피버의 끝에서 함께할 동료를 만나 더 월드 속 역사를 바꾸어가는 에이티즈의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에이티즈 미니 10집 골든아워에서 이어집니다.